어느 날 도시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인파로 북적였고 거리에는 자동차가 끊임없이 지나다녔으며 공기는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 평범한 직장인이나 민수는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나에게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는 출근하던 길에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졌다. 목구멍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숨을 쉴 때마다 천천히 들어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숨을 삼키는 기분이었다. 평소에는 쉽게 걷던 계단도 끝이 없는 산처럼 느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나에게 알레르기와 천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의 병력과 가족력을 물었다. 그때까진 단순한 감기인 줄로만 알던 호흡곤란이 어쩌면 그 이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에게 알레르겐 테스트를 권유했다. 일주일 후 결과지는 숨기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 먼지 진드기, 고양이 털, 그리고 자작나무, 꽃가루가 나의 주된 알레르겐으로 드러났다. 의사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천식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주기적인 호흡기 치료제 사용, 인공적으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심한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 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이나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환경적 요인과 나의 신체적 반응 때문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앞으로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직장에서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했고 집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려 했었다. 먼지가 많이 쌓이는 카펫 대신 바닥을 청소하기 쉬운 마루로 바꾸고 창문을 통한 꽃가루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세 필터를 설치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증상이 완화되었다. 리더십 수업에서 배운 방법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싶었던 순간 나의 증상 완화 노력은 가장 큰 성공을 가져왔다. 천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 역시 나처럼 불편한 상태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생활 습관과 환경에 맞게 알레르기와 천식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나에게 알레르기와 천식은 단순히 몸에 붙어 다니는 병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경고와 힌트였다. 몸의 신호를 잘 이해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나는 경험과 지혜가 쌓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과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숨쉬기를 다시 배운 나는 이제 자유롭게 좀 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의 불가피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업무 강도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지는 대도시에서 바쁘게 일하며 지내던 중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친구들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친구가 최근 방문한 자연치유센터에 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명상, 요가,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뭔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연치유센터는 도시에서 떨어진 조용한 산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수지는 먼저 평온하게 흐르는 산속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센터의 프로그램은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명상 수업에 참여하여 깊고 느린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의 잡음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숲속을 걸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 명상에 참여했습니다. 걷는 내내 발걸음 하나하나와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내뿜는 신선한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숲속에서 동물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평소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생물들과 마주하며 그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자연치유법의 효과를 확실히 느끼게 된 수지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명상의 중요성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치유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수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큰 관심을 보였고 함께 다음번 자연치유센터 방문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수지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자연에서 배운 명상과 심신 안정 기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진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연치유법은 그녀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접근 방식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하루에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올바른 수면 자세가 왜 중요한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단순히 올바른 자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어느 한 도시, 그 무더웠던 여름날에 나는 수면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 연구는 다양한 수면 자세가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첫날, 연구 책임자인 김 박사는 각 참가자에게 자신이 평소 취하는 수면 자세를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날 저녁 우리에게 맞춤형 매트리스와 베개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의 취침 습관에 따른 매트리스를 설계하고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자세가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특히 논의되었습니다. 바로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그리고 엎드려 자는 자세였습니다. 첫째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왼쪽으로 몸을 기댄 채 잠들었고 놀랍게도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나는 평소 목과 어깨의 뻐근함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팀은 내게 옆으로 잤던 자세가 척추 건강에 가장 좋으면서도 코골이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면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른 자세도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어릴 적부터 취해왔기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허리와 목에 뻐근함이 가득 찬 상태로 잠을 깼습니다. 김 박사는 엎드려 자는 것이 호흡을 방해하고 척추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해 몸에 무리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날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각 자세의 장단점을 그래프로 보여주며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수면 자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최적의 자세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나는 왼쪽으로 편히 자는 자세가 내 몸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올바른 자세는 매일의 활력을 주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면 자세는 단지 잠시의 위치 조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글루텐 프리라는 단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글루텐 민감증이나 셀리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물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제빵 제품에서 반죽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빵이 부풀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셀리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즉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글루텐을 섭취했을 때 면역 반응이 발생하여 장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셀리악 병뿐 아니라 비셀리악 글루텐 민감증이라는 증상도 존재합니다. 이는 셀리악 병과는 달리 의료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없지만 글루텐 섭취 후 복통이나 두통, 피로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글루텐 프리 식단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글루텐 프리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점이 많지만 셀리악 병이나 MCGS와 무관한 사람들도 글루텐 프리 식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의 체중 감량 효과, 심리적 안정감 증대 같은 보고들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 기반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도해보고자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글루텐이 없는 식품을 선택하려면 성분표 확인은 필수입니다. 둘째, 글루텐을 배제한 식단이 장기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영양 불균형, 특히 비타민 B와 섬유소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곡류를 제외하고도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글루텐 프리 제품이 자동으로 건강 제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중 일부는 글루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설탕과 지방을 포함하기도 하여 오히려 전반적인 영양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글루텐 프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영양 필요에 따라 알맞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글루텐 프리 식단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리하게 글루텐을 배제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루텐 프리 식단도 결국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니까요.